티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기나긴 연휴 이후로 다시 학교에 다녀오시고 지금 연휴를 보내시느라고 아마 다들 바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네, 선생님들 각자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가는 게 아쉽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사실 지난번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이렇게 짧지만 연휴를 맞이하게 돼서 잘 쉬고 있었는데, 네, 학교에 다시 가려니까 선생님들처럼 굉장히 슬픈 마음이 좀 듭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 처음인데, 네,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방송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기쁜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유튜브 계정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들께 매일 여러 가지 소식과 사연을 전달드리고 있는 프레이포 티처 SNS 팀입니다. 이번에 팔로워분들과 새롭게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네,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학교 현장과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뵈려고 준비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인트로 화면이고 다음부터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는 각종 라이브 사연들을 직접 들려드리고 선생님들과 댓글로 실시간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프레이포 티처 SNS 팀을 대표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될 드림쌤입니다. 선생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네, 또 기대가 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들. 네, 지금 화면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 확인해 볼게요. 네, 선생님도 혹시 아직 아까 전에 보셨던 PPT 화면이 아직 안 나오실까요? 안 나오면 안 난다고 여기 한번 실시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는 들리시고 회색 화면으로 보이시죠? 네, 잠시만요. 네,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저희 준비한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 화면이 잘 나오지 않아요. 화면 나오는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테니까 저희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음성이라도 나오는 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지금 첫 번째 사연 들리기 전에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들 혹시
요즘 학교에서 다들 안녕하신가요?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선생님들께서 마음이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개학한 이후에 학생들과 만나며 기쁜 일들도 많았지만 사실 요즘 교육 이슈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요. 거기다가 새로 들려오는 요즘 소식들이 하나같이 가슴 아픈 것들이어서 들을 때마다 많이 힘들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좀 어떠셨을까요? 네,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2학기부터 기운이 많이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마음도 많이 무겁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도 2학년 학생들을 맡아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네, 학생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겁고 좋긴 한데 1학기 때 제가 느끼고 있었던 열정과 그다음에 교직에 있으면서 느꼈던 즐거움들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서 스스로 약간 네, 회의감도 들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을 그러면 응원하고 힘이 나게 해 주는 분들도 있으실까요? 네. 가족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선생님도 있으시고 친구들, 동학년 선생님, 네 또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저도 힘이 많이 나지 않는 네 2 학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하고 함께 으쌰으쌰 저를 응원 많이 해 주시는 동학년 선생님들과 또 저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쪼끔이나마 힘을 더 내서 이 2 학기를 시작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살면서 혼자 헤쳐나가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함께라는 게 꽤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동학년 선생님, 가족, 친구들,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또는 그 외에 나를 응원해주는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덕분에 함께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신 선생님들의 사연을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사연이 사연 당사자분들처럼 선생님들께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연 접수 링크는 댓글로 따로 남겨둘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혹시나 나도 여기 사연을 보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링크를 확인하여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프레이 포 티처 팀이 준비한 첫 번째 라이브 방송 주제 위로 나를 다시 교사로 만들어준 사람들 첫 번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제 곁을 지켜주었던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날이 놓아버렸던 못난 나를 붙잡아준 모두에게요. 저는 뉴스에 나올 만큼은 아니지만 문제 학생, 악성 문화를 넘는 학부모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서희주 선생님이 나는 너였다가 저였어요. 교실에 들어가는 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안에 침대에 들면 내일이 오는
교실에 들어가는 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내일이 오는 게, 또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역이었어요. 저는 제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버티는 것만이 답인 마냥 그런 나날을 꾸역꾸역 버텨냈어요. 그렇게 마음에 켜켜이 쌓여가는 두려움을 누르다 제 마음속 불안함은 외면했어요. 그 불안함은 공격성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렇게 사방에 돌멩이를 던져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그런 저를 받아주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련한 저를 받아주며 버티게 해줬습니다. 가족, 친구 모두 따끔한 잔소리, 애정어린 조언으로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었어요. 그런 마음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인 저는 내 일이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울면서 화도 냈네요. 그때 저는 악바리처럼 버티는 게 학부모를 이기는 거라 생각했어요. 지나고 보니 참 미련했죠. 정말 극단으로 가던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건 저희 반 아이였어요. 아마 나날이 굳어가는 제 표정을 세심히 봤던 것 같아요. 꾸역꾸역 버티고 마음속 불덩이를 속으로 삭히던 어느 날, 선생님, 저희가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라고 하고 집에 갔던 저희 반 아이. 그 말을 들은 순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며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고장난 마음을 고쳐야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마음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곁을 지켜주었던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서희초 선생님의 일에 내 일처럼 화내면서 이 혼돈의 시기에 앞장서준 주최자 및 집행부, 현장교사 TF, 프레이포 티처팀, 지하철, 버스 광고팀 등 수많은 동료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해서 제 안에 갇혔던 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매일매일 위로받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사연 잘 들어보셨을까요? 네, 반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만으로도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급 경영과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실시해보는 원격 수업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는 학년 부장이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실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걸 공유하는 과정도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위로가 위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네, 선생님들께서 네, 그걸 내가 힘들고 그리고 지금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생님들은 자신의 반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걸 주변에 털어놓는 건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작은 사소한 문제는 내일인 것처럼 크게 고민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힘든 건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잠깐 댓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들께서는 네, 지금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교직 생활을 함께 해주신 많은 동료 선생님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교사 모임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하니,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직에서 있으시면서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 그리고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특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사연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사 많이 힘들다며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너는 괜찮냐고 물어보네요.
저는 23살에 바로 발령을 받아서 친구들보다 일찍 취직했고 취직을 고민하는 친구 앞에서 직장 생활을 말하기 어려웠던 터라 학교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 물어보면 답해 주었지만 굳이 먼저 학교에 대해 입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친구의 연락을 받고 엄청 놀랐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자 친구는 저에게 언제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사나 청원 링크 보내주면 좋아요 눌러줘 말했더니 이제는 친구들이 먼저 기사 링크를 보내면서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도 해줍니다. 저한테 오히려 이 기사 좋아요 눌렀냐고 묻는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고마웠네요. 네. 선생님들 사연은 잘 들으셨을까요? 네, 소리는 여기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 사연부터는 조금 더 키워서 들려드릴게요. 네, 사실 요즘은 교사가 아니더라도 이 관련된 소식에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물어보곤 하는데요. 여기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교사가 아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말해주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교실에서 이래?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친구들한테 사실 이런 부분은 나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교사가 아닌 다른 친구들, 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아무래도 교육 현장이 진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선생님들께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여기 진행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확인하고 피드백하고 또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저도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훨씬 더 진행하는 데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시는 선생님들처럼 여기 세 번째 사연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학년 자체가 깊이 학년이었던 학년의 담임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을 나눠도 부딪히는 아이가 꼭 생기는 어려운 학년이었던지라 동학년 선생님들과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전담 시간에는 다른 반에 가서 수업을 돕고 큰 싸움이 일어나는 날에는 같이 몸으로 마감을 버텼습니다. 학년 전체의 규칙을 정해 생활 지도를 하고 서로의 반 학생들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황장애 약이 잘 맞지 않아서 교실에서 고생할 땐 연구실에 저를 눕히고 대신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서로의 반 사연을 나누고 함께 헤쳐나간 시간 끝에 힘들었던 한 해를 겨우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두 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동학년 선생님들이셨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나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적 있어서 선생님을 돕고 싶다. 함께 하자.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동료 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도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죠.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내 옆에서 또 내가 온전히 보고 이렇게 겪게 되면 또 다르게 와닿는데요. 이걸 이해해 주는 것은 가족도 있지만 또 동학년 선생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나와 함께 1년 동안 지내야 하는 가족보다 더 오래 보는 사이일 수도 있는데요. 나를 다시 교사로 만들어준 사람들, 그 주제에 정말 잘 맞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동학년 선생님들과 어떻게 지내실까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동학년 선생님들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좋은 동학년 선생님들을 만나서 굉장히 든든하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저희 동학년에서 제가 막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저에게 관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교실에서 학급병역으로 힘들어하면 이렇게 커피나 간식 같은 걸 사오셔서 저한테 잠깐 교실 와볼래? 라고 해서 가보면 이렇게 간식 준비해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뭔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 내가 오늘 힘든 일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 그러면 나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그런 동학년이 되고 싶다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티타임 때 하는 위로, 아이들 보내고 나서 동학년 선생님들과 나누는 서로 학급 경영 이야기, 네, 위로가 되고 재미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맘 맞는 선생님들끼리 퇴근 후에 먹는 맥주라고 해주셨는데, 네, 가끔씩 선생님들과 학교 밖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꽤나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넓게 동료 교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까요? 꼭 같은 학교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주 우연히 나와 생각이 비슷한 교사분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같은 학교가 아닐지라도 함께 해내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를 다시 교사로 만들어주곤 합니다. 이번에는 서희초 선생님의 비보를 접하고 새로운 동료 교사를 찾고 마음을 굳게 먹으신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네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7월 19일 서희초 선생님의 비보를 들었을 때부터 그동안 외면해왔던 교육 현실의 불합리함, 나와 나의 동료, 선배, 후배들이 겪는 중인 슬픔과 무력감이 썰물처럼 밀려들어왔다. 집회도 참여하고 집행부도 하면서 이런 감정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은 사실은 분노와 무력감이 가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뜻을 같이 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집회에 참여해서 목소리 내는 동료 교사들 덕분에 그 순간순간 버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다. 나만 또는 몇 명만 이렇게 분노하고 슬프는 걸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1차 집회 때 우리 구역에 검은 점이 밀려드는 것을 보며 우리 같이 슬퍼하고 화내고 있음에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다. 그 후로 여러 번의 집회와 프레이포 티처의 인스타툰, 소식 등을 보며 이 길에 모두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힘을 내게 되었다. 물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계속 뜻을 함께한다면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싶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는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지치지 않고 계속 함께 뜻을 모았다면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공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따뜻한 교실도 현실로 다가올 거라 믿습니다. 집회에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1차 집회에 참여했을 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께서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에 그 큰 집회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또 나처럼 이 일을 나의 일처럼 공감해주고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9월 2일과 9월 16일에도 또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주셨죠. 10월에도 또 그런 집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바라고 있는 교실도 금방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집회 가서 소리치고 눈물 흘리고 그때 당시에 1차 집회 때 나왔던 영상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호 외칠 때 선생님들이 구호를 입 맞추어서 딱 외쳐주시는데 그게 그때 당시 현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면서 저도 마음이 또다시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집회에 모이는 선생님들 보면서 동료애도 느끼고 힘도 얻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짧고 굵은 사연인데요.
하지만 들으면 공감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짧다 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부럽고 멋진 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힘들었던 사연은 너무 장황해서 여러 번 적었다가 지웠어요. 이런 힘듦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말은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때려치고 다른 일 해 라는 말입니다. 네. 사실 이것만큼 힘이 되는 말 있을까요?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못해서 또는 안 해서 이 두 개의 차이가 큰 것처럼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아, 진짜 이제는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옆에서 가족이나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힘이 돼줄 누군가가 에이, 정말 힘들면 너가 우선이야. 그냥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만 해줘도 약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교직에 있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너가 먼저야라고 이야기해주면 잠시 잊고 있었던 나를 찾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이 말을 가슴에 품고 교직을 그만두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얼마든지 내가 다른 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직이 좋고 아이들이 좋으니까 여기서 그 믿음 하나로 버틴다라고 교사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선생님들의 새로운 삶도 충분히 응원하지만 소중한 나의 동료가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내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만둘까 고민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사라는 직업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상처받지 않고 내가 그만둘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해봐야겠다라고 용기를 내게 해줄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저희 SNS 팀에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 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바쁜 시간 동안 짬을 내어서 영상과 각종 자료를 만드는데 큰 힘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 SNS 팀에 애써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번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가장 큰 일은 민원에 시달리던 친구들의 고통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르침에 진심이었고 아이들을 사랑했으며 잠을 줄여가며 수업 준비를 하던 내 친구들이 학부모의 말 한마디, 관리자와 보직교사들의 날선 메시지로 절망하고 슬퍼하며 내가 이러려고 교사 됐나 몰라라는 한탄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욕을 잃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위에 적은 일들을 보고 들으며 힘들어하던 나를 위로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힘들어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매주 집회에서 죽음에 분노하고 슬퍼하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었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친구들의 모습은 저를 부끄럽게 했고 용기를 내어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가진 재능을 공교육 정상화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활용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 사연과 더불어서 한 가지 사연을 더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이번 사연은 조금 더 다소 마음이 무거운 사연인데요. 그 이전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조심스럽게 사연을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일한 후배가 작년 스승의 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학교 업무와 관리자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했는데 주변에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았던 것 같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 힘이 돼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큽니다. 떠난 후배와 함께 일했던 5명의 동료 선생님,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본인들도 힘들 텐데 더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일부러 퇴근 시간 맞춰 찾아와 저녁을 먹이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해주고
자기 전 돌아가며 전화해 1시간 넘게 시덥지 않은 웃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해. 필요하면 얘기해. 라는 말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7번째 사연도 잘 들으셨을까요? 네, 선생님들께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들 때는 주변에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내가 힘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네, 누군가가 알기 어렵잖아요. 내가 힘들다는 사실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공감받고 위로받아야 그 상처가 조금이라도 더 치유되니까 선생님들께서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는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밝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일하는 후배가 네, 떠난다고 생각하면은 저도 사실 그 사연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마음이 무거운데요. 아마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처럼 또 주변에서 사랑하고 소중한 가족과 동료를 네, 어떻게 보면 떠나게 네, 지켜보게 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감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힘들 때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에 남겨주신 것처럼 서로 위로받고 힘이 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혹시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도 선생님들께서 힘들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사연을 대신 전달해드리며 함께 이야기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내 주변의 동료, 가족, 그리고 또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과 선후배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 모두가 함께 노력했을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요. 누군가 한쪽만 치우쳐서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니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연 들으시면서 우리도 고마웠던 학부모님들을 잠시 떠올려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일입니다. 갑작스런 임신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2학기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1학년 아이들이 저를 보고 선생님, 아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고 같이 배를 만져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 아기 있어서 힘드니까 말 잘 들으라고 했어요. 저 선생님 말 잘 들을게요. 그 이후로도 아이들은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저에게 다짐을 하였고 1학년답게 장난꾸러기였지만 순수하게 그 말을 떠올리는 모습에 학부모님들에게 감사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출산하였고 육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만날 아이들에게는 더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은 조금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네, 힐링이 되는 사연이었는데요. 임신하신, 임신하셔서 출근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학부모님들께서 그래도 많이 신경 써주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이런 작은 배려가 가슴에 정말 크게 남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네, 운이 좋게 네,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네, 조그맣게 사진을 준비해서 올려도 댓글로 고맙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좋다. 또 메시지로 이렇게 아이들 사진을 늘 올려줘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잘 보고 있다.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것도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학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교실을 예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아무래도 네,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네, 교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힘이 될 텐데 선생님들도
그런 학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학년 아이들 이야기도 귀엽죠? 저도 지금 2학년 담임을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6학년을 지도하다가 내려오니까 아이들이 훌쩍 작아지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귀엽더라고요. 이야기를 잘 듣진 않고 사고도 많이 치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귀엽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사연 들으면서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따뜻하게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니 학부모님들도 그런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따뜻한 교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선생님 어머니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아이도 선생님도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 2학년 멀리서 보아야 귀엽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생각했을 때 웃음이 많이 나는 거 보면 올해 아이들이 그래도 이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연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둘째를 네, 선생님들께 이 마무리하기 전에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 라이브 방송에서 잠시나마 소통하면서 선생님들 어떠셨을까요? 초반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했던 부분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오래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로 소통해주시면서 남겨주시니 함께 이야기 나누며 저도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는데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주신 선생님들, 또 여기 팔로워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NS 팀에서 선생님들께 또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너무 힘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라이브 방송에서 음원을 틀어드릴까 했는데 그게 조금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선생님들께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공유드릴 예정이니 함께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밤에 소중한 시간 내서 모여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며 내일까지 푹 쉬시고 다시 시작되는 2학기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욱 위안이 되고 공감이 되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쌤이었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네, 저희 플레이리스트는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여기 잠시 고정해서 남겨둘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